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1월 5일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어제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과 또 개표가 시작되는 중에도 저에게 이제 문의가 많이 와서 또 카톡이나 또 통화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문의가 많아져서 제가 영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조 바이든 후보가 270석을 확보를 해서 당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하면, 이건 뭐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의 언론에서는 미국의 보도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50개 주의 인구 비례로 선출된 투표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는 양원제죠. 상원과 하원. 네, 그리고 이제 50개의 각 주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만큼 그 선거인단 투표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총수는 상원의원 100명. 그러니까 이제 상원의원은 인구 비례가 아니고 각 주에 이제 무조건 2명씩 이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인 하원의원 435명을 합한 535명의 워싱턴 DC로 알려진 콜롬비아 선거구 세표를 더해서 총 538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과반인 270석을 확보하면 이기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이 이제 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텍사스 주로서 38명, 그리고 뉴욕주와 플로리다가 29명, 그리고 이제 다음 시카고가 있는 이제 일리노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가 각각 20명으로서 아주 이제 대형주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각 주의 주민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가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통째로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선거 독식 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51대 49로 이겨도 총 선거인단인 38명을 다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지난 2016년 선거 때 전국 국민들의 이제 총 득표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300만 표 정도를 이겼는데도 선거인단 확보에 져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그 전에 또 엘고 후보도 조지 부시 후보에게 총국민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져가지고 탈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선거인단을 통째로 가져가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미국이 합중국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 제도가 크게 이제 바뀐 적은 없습니다. 처음 13개 주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이미 각각의 주가 하나의 나라처럼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고, 또 각각의 주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결과가 정해지면 그 최종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메릴랜드 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 주의 모든 대표성은 민주당이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한 가정에 4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각각의 표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정에서 결론을 내면 그 가정은 이제 하나의 표로서 대변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뭐 엄마나 아빠가 딱 정하면 뭐 끝인가요? 요즘 뭐 자녀들이 민주적 가정을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명 한 명보다 하나의 가정이 그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맞고 안 맞고 그런 논쟁보다는 그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또 다른 이슈 하나가 이제 우편 투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크게 3가지 방식의 투표가 있는데, 사전 현장 투표, 그리고 사전 우편 투표, 그리고 당일 현장 투표입니다. 지난 2012년, 2016년 두 번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 현장 투표나 우편 투표가 약 한 20%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이제 그 2배인 40% 정도의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숫자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총 사전 투표 중 이제 현장 투표는 3,500만 명 정도, 그리고 우편 투표는 6,400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각각의 주에서 이 우편 투표를 접수하는 날짜들이 다 달라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편 투표의 유효 여부에 있어서는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도착하는 투표만 인정해주는 주가 28개 주가 있고 11월 3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으면 도착 날짜가 한참 늦어도 인정해주는 주가 23개 주가 있습니다. 합하면 51개 주인데 이제 50개 주에 워싱턴 DC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경합주라고 알려져 있는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그 다음에 네바다 주는 아예 선거가 끝나고도 11월 6일부터 길게는 12일까지 도착하는 우편도 승인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이제 개표 순서는 사전 현장 투표, 그리고 당일 현장 투표, 그리고 마지막이 우편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민주당의 지지가 많은데 그 이유도 아주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대체로 도시에서 지지가 많고 싱글이거나 또 젊은 층에서 지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살면서 싱글이거나 젊은 층들은 선거 당일이 휴일이라서 여행을 아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또 많이 합니다. 이것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중부나 남부의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소박한 가정을 이루고 여행보다는 가족과 같이 있는 걸 선호하는 백인 중산층들이 많은데 이들은 현장 투표를 많이 하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편 투표의 접수 기한을 늦게 잡는 걸 반대했고 이것이 이제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사전 투표를 신청하면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용지를 보내주는데 이 용지는 이제 돈처럼 부정 방지가 되어 있어서 부정 투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투표 용지를 갖고 있다가 선거는 안 했는데 그 개표 방송을 보고 위적이 쉬운 우체국 직인 그냥 스탬프죠. 그 날짜를 선거 전으로 해서 보내면 시간은 며칠 더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착해서 유효표 처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제 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선거 승리 발표를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거 개표 방송하고는 다르게 처음에 개표를 하니 사전 투표가 이제 많이 나와서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나와서 한국의 언론들이 바이든이 유력하다고 했다가 당일 현장 투표 개표가 이제 막 포함되니까 트럼프가 경합주를 모두 이겨서 이제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또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고 또 발표를 했다가 또 막판에 이제 경합주 이제 우편 투표가 쏟아지니까 바이든이 다시 몇 개 주를 역전한 상태에서 트럼프 측이 이제 개표 중단을 요구를 했고 그 몇몇 주는 개표를 중단했고 또 몇몇 주는 개표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락을 결정할 거라고 예상했던 펜실베니아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이기더라도 미시건 주가 지금 역전이 되어서 바이든 후보가 270석을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네바다 주가 이제 선거인단이 6명인데 현재 개표 중지 상황이고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개표가 중단된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겨도 270대 268로 바이든이 이긴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브라스카 주입니다. 여기는 공화당이 이겨서 선거인단 5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와야 되는데 딱 한 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간 겁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선거인단 독식을 인정하지 않는 주가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거인단 5명인 네브라스카 주하고 또 3명인 메인 주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긴 정당에 각 2표만 주고 나머지 3표와 1표는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인데 이번에 네브라스카가 민주당이 아주 선전을 해가지고 지난 힐러리 때와 다르게 5표 중 한 표를 간신히 이제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270표가 딱 맞추어졌습니다. 만약에 네브라스카도 선거인단 독식 제도를 따랐다면 269대 269 동률이 되어서 진짜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이고, 새로 이제 만약 그런 경우는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 현 미국 대통령 상황을 명확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이 이겼고 트럼프는 복종하지 않을 테고
곳곳에서 갈등과 심지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